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잉글리시 그래머 분사구문 3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분사구문의 그 수동형에 관해서 좀 학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배웠던 그 ing 분사구문, 그러니까 현재 분사구문을 단순히 수동 해석으로 바꾸고요. 정말로 PP를 정말 잘 알아본다면 뭐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PP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그러니까 부사절에서 PP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을 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16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ing,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쵸, 여기에는 BPP 수동태가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stuck이라는 표현 잘 모르실 텐데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stick 이라는 동사의 PP형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stick 뜻이 뭐냐면은 A를 B에 붙이다, A를 B에 붙이다, 부착하다 이 정도로 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즉 능동태의 구조를 수동태로 전환을 시키면 능동태에서의 목적어인 A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be stuck 이라고 적힌 것이 되겠죠. be stuck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따라 남아있는 in B는 그대로 적는 거 아니겠냐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를 뭐 해버리고요. 그쵸? 지워버리고 여기 남아있는 비동사 있죠? 이 비동사에다가 ing를 첨가하고 같이 쓰는 경우에 졸지에 지금 여기 있는 수동분사구문의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좀 더 딱딱하게 직역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교통 안에 부착되면서예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통이라는 것에 딱 달라붙게 되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치? 옴짝달싹 못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좀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교통체증에 걸리다. 여기서 이 스톱까지, 여기 있는 B까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걸린, 원래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교통체증에 걸리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교통체증에 걸리면서 I was 30 minutes late. 나는 뭐 했습니까? 그쵸? 30분 정도 지각했어. 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보 취급하는 것이 좀 괜찮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치, 역시나 ing, 즉 분사구문이긴 한데 앞서서 배웠던 완료형이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한 후에라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BPP 수동태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bring up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석은요, 목적어를 기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길러지다가 되겠죠. 그 상태에다가 우리가 완료형을 딱 붙이게 되면 길러진 후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길러진 후에 그녀는 말할 수 있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정도로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언급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사구문의 그 의미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16번이랑 17번 있죠. 좀 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이후의 해석이 좀 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에 심각하게 내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30분 정도 지각을 한 거 아니겠냐고. 때문에라는 의미가 좀 더 괜찮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17번도요. 뭡니까?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녀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잖아. 역시나 이 16번이랑 17번 이후의 뜻이 있으며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그 분사구문의 의미에서 한번 다루겠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역시 되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이 16번에서 빙 있죠. 또는요 17번에서 having be는 승역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뒤따르는 이 PP만 보더라도 이것은 수동 해석해야 되구나, 즉 수동의 의미구나라는 걸 바로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굳이 having been이나 being을 써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은 흔히 수동 분사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18번 한번 읽어드리면은 일단 view는 목격하다, 바라보다의 뜻이 않습니까? 그래서 목격되면서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집어넣고, 근데 어디로부터 목격이 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로부터 목격되면서 의역하면 여기에서 보면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더 직역적으로 해석한다면 여기로부터 바라봐지면, 자, 여기에서 제가 조건을 좀 넣었습니다. 조건, 뭐뭐 하면 이라는 해석이요. 이게 좀 더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역시 여기에서 바라보면, 즉 여기에서 목격된다면 무엇이? the top, 그 꼭대기가 되겠죠. 무엇의 꼭대기냐면 뭡니까? 그 산의 꼭대기는 appears, 보이는데 very steep, 뭡니까? 매우 가파르게 보인다 정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여기에서 본다면 의역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산의 꼭대기가 매우 가팔라 보여가 되겠죠.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use properly. 뭡니까? 적당히, 적절히 사용되면서, 우선은 되면서 기계적으로 해석 집어넣어 주시고, the plastic containers. 뭡니까? 그 플라스틱 용기는, 됐죠? 뭐, 락앤락 같은 거. 그런 용기는 are safe. 안전하다. 안전하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used. 좀 더 문맥의 적절한 뜻은, 그쵸. 조건의 뜻. 되면. 이게 좀 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적절히 사용되면 플라스틱 용기라 손 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안전해. 어디에서요? 그쵸. 전자레인지 안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꼼꼼히 다뤄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의미, 그 분사구문의 하면서 해석에서 확장된다. 여기에서는 이후의 해석이 좀 괜찮고 여기에서는 조건의 해석이다. 자, 잡아주시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다룰 것은 그쵸.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사구문, 이 PP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죠. 완료 분사구문. 맞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완료형, 즉 분사구문의 완료형도 배웠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과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형태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되었죠? 즉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일반 분사구문과 한 후에라고 해석되는 그 분사구문, 이 두 가지를 각각 수동태를 딱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PP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일단 분사구문부터, 일반적인 분사구문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여기 다름 아닌 BPP 수동태가 잡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지금 부사절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 그쵸?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하는가? 자, 일치하죠? 그때는 무리 없이 뭐합니까? 그쵸? 주어 이를 날린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도 뭐합니까? 날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is를 being으로 바꾸죠? ing를 지금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being은 뭐가 가능하다? 그쵸? 생략 가능. 그래서 졸지에는 이렇게 pp만 남을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being pp라고 쓰셔도 맞는 문장입니다. 괜찮은 문장이야. 좀 더 사려 깊은 문장이라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얘를 날려셔도 된다 이거죠.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봐봐. 주어 1과 주어 2가 동일물일 때는 주어 1을 생략한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 또한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BPP, 즉 수동태임을 알리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being을 딱 붙이죠. 즉 being으로 딱 접근한 다음에 사실상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서 수동분사구문 완성이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아무렴 이 be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잉여적이니까 즉 불필요하니까 날리셔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being을 생략하게 되면 맨 마지막 즉 PP 분사구문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 완료 분사구문이죠. 이것도 만드실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앞서서 이 분사구문, 일반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점과 부사절의 시점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현재.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치? 주절의 시점과 여기 있는 부사절의 시점이 다를 때, 다시 말하면 이 부사절의 시점이 한 시점이 앞설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뭘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그쵸? having pp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뭡니까? 그쵸? 주어 1과 주어 2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죠? 만약에 일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치? 주어 1을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홀로 나와있는 이 접속사도 날려버린 다음에 여기서는 조심하셔야죠. 그치? being pp로 바꾸어 적을 것이 아니라 저거 아니야. 저렇게 바꾸어 적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having pp를 동원해가지고 합쳐 적어야죠.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having been이죠. 그런 다음에 pp. 이렇게 완료 수동 분사 구문으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원칙적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쵸? having been 역시나 우리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졸지에 얘도 뭐만 남았습니까? pp만 남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보여드리면은 having been pp로 바꾼 뒤에 having been을 역시나 생략 가능하니까 pp만 남게 되죠. 이것을 한 번 더 언어적으로 정리해드릴게. 주어 1과 주어 2가 동일물일 때는 주어 2를 날리고 그런 다음에 접속사 또한 날리고요. 그런 다음에 was를 having been으로 고쳐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having been을 날리게 되면은 맨 마지막 pp만 남아있는 분사구문 구조가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앞서서 저희가 만들었던 과정, 그러니까 PP 분사구문을 그 만들었던 과정을 문장을 보면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보자는 건데 자, 우선 이 20번을 몇 번으로? 24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상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씩 차차 한번 밟아보면은 우선 이 once라는 건 접속사가 맞아요. 그래서 해석은 주어 2가 일단 동사 하면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주절의 주어와 여기 있는 부사절의 주어가 같다고 칩시다. 뭐합니까? 그치?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얘를 날리죠. 즉 부사절의 주어 이를 날려버리고 접속사 또한 날려버리고요. 남아있는 이 BPP 수동태에서 이 비동사를 빙으로 고쳐 쓰죠. 자, 이렇게 23번 문장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딱 적었을 때는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빙이라는 것 자체가 잉여적이다. 즉 PP만으로도 우리가 수동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지우게 되는 순간 24번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4번 문장 잘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불친절한 표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상 봤을 때는 24번 정도로 적으셔도 분사구문은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21번과 22번은 비문이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괜찮은 문장은 20번, 23번, 24번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이랑 24번 정도만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일단 그것이 목격되면 한 번, 여기서 원스는 한 번의 뜻입니다. 한 번, 빈도 따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의 뜻이고 여기서는 한 번의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 무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청되면 정도로 읽을게요. 일단 그것이 한 번 정도 시청이 되면 마지막 그 장면이죠. 무엇을?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can never be forgotten. 뭐랍니까? 자, 여기서 수동태 보이십니까? 잊혀질 수가 없죠. 결코 절대 잊혀질 수가 없다가 됩니다. 추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단 그것이 한 번 정도 시청이 되고 나면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결코 잊혀질 수가 없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봤을 때 23번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 앞서서는 제가 의식적으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 해석을 집어넣었다면은 여기서는 좀 더 다소 기계적으로 하면서 부대 상황적 해석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 번 시청되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잊혀질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한번 내뱉고 난 뒤에 언어적으로 이 문맥에 어울릴 만한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이게 훈련입니다. 언어력이 올라가야지 분사구문의 의미를 좀 더 적절히 파악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면이라는 조건 해석이 좀 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시청되면 그 마지막 장면은 잊혀질 수가 없다. 자, 24번도 마찬가지 뜻이기 때문에 해석치 않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21번과 22번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분사구문의 형태는 몇 가지라는 거야? 최종적인 그 형태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분사구문 나오거든? 자, 이랬을 때 이거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무 쉬웠잖아. 앞서서 우리가 수로동사의 이해 기억나시죠? 또는 분사 문제를 쭉 풀다가도 이것은 뭡니까? 능동과 수동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 시켜드리면 우리가 ing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앞서서 만약에 동사가 타동사라면 이 타동사의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뒤따라서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ing가 아닌 pp 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결국엔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뒤따라서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점에서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따르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목적어 유무를 한번 따져본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대개는 분사구문을 뒤따르는 목적어의 그 유무로 능동과 수동, 즉 ing와 pp를 맞추어 적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5문장 한번 볼게요. She walked out of the room. 뭡니까? 그녀는 뭐 했냐면은 나갔다가 되겠죠. 여기서 out of는 두 단어짜리 전치사로 좀 알아주시고 목적어로부터 목적어 밖으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갔다, 걸어 나갔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콤마 찍고 ing니까 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slam이라는 건 치다, 닫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얘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닫으면서 그 문을 쾅 닫으면서 되겠죠.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ing로 적었을 때는 이 타동사의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뒤따라서는 목적어가 나와 있구나. 보이시죠?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I bought. 나는 구매했다. 나는 샀는데 무엇을 샀냐면 the new bicycle. 뭡니까? 새로운 자전거를 샀다. 됐죠? 역시나 콤마 찍고 pp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서서는 빙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attract 뜻이 뭡니까? 원래 매료시키다 뜻이거든요. 매료시키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BPP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는 해석은요. 매료되다.
기계적인 해석은 매료되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PP로 적는 경우에는 그치. 얘는 타동사의 그 능동 성격을 잃어버려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매료된 거야? The special sale 뭡니까? 특별 세일, 바겐 세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특가가 되겠죠? 특별 세일에 매료되면서 나는 새로운 바이시클, 자전거를 하나 질러버렸어 정도가 되겠죠? 네, 내가 매료하는, 누군가를 매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는 안 나오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ing와 pp는 뒤따르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로 가린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인트 체크업 75입니다. 이 75A, B, C에서는 주어진 단어 please, make, build를 어법에 맞게끔 적절히 한번 채워넣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제시되어 있는 이 동사의 성격, 용법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 뜻도 그렇고요. 자, 우선 please 뜻은 뭡니까? 그치, 제가 늦차 말씀드리죠. 얘는 즐겁게 하다라고 제발 좀 외워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치, 그 이유는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느낌이 나게끔 외워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즐겁게 하는데 누군가를, 자,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애초에 ing, 능동형으로 적으려면 뒤따라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적어의 유무. 그치? 그런데 with부터 the atmosphere까지는 목적어 아니죠. 수식어입니다. 얘는 수식어.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치, 볼 것도 없이 수동 분사구문, 과거 분사구문을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되면서 기계적인 해석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과 즐겁게 된 거냐면은 그 분위기로 즐겁게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나 보지.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라고 의역을 할게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흥이 돋아서 즐겁게 되면서 우리는 즐겼다. Our stay, 우리의 머무름을 즐겼죠. 어디에서의 머무름? 그 비행기에서의 머무름을 즐겼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B번입니다. 자, 볼 것도 없이. 여기 오브 나왔잖아. 전치사지. 같은 얘기 아닙니까? make는 타동사인데 얘를 ing형으로 적으려면 뒤따라 뭐가 있어야 되니? 그치, 목적어 있어야 되지. 없잖아 지금. 여기 오브 전치사 부고요. 그래서 made.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오브는 뭐뭐를 재료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거야. make라는 동사 뒤에 흔히 오브가 딱 나오면요, 뭐뭐를 재료로 라고 좀 읽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재료로? 그치, 14K 골드와, 근데 with silver trim이죠. 여기는 테두리라는 뜻이거든요. trim이라는 건 은띠 장식이죠. 테두리띠, 은띠 장식을 가진 14K 골드를 재료로 만들어지면서.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다? 그치, 수식어, 즉 분사구문이고요. The flute, 그 플루트, 악기죠. 플루트라는 그 악기는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가 됩니다. 자, 다음에 내려갑니다. 너무 쉽지, 왜? 필트. 항상 이런 타동사다, 자동사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초 만에 맞추지, 1초 만에 맞추고. 아시겠죠? 다시. 빌드는 무언가를 짓다라는 타동사, 그 뒤에는 목적어 필요한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목적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pp로 쓰는 것이 맞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in haste는 서둘러 정도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서둘러. 원래는 서두름 안에거든요. 직역하면은 서두름 안에. 그래서 서둘러서 지어지면서, 수동에서 서둘러 지어지면서 the warehouse는 창고죠. 그 창고는 collapsed. 뭐 했냐면 붕괴했다. 너무 서둘러서 지어졌으니까는 그만큼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그 창고는 여지없이 soon after. 여기선 soon after는 머지않아 또는 곧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그 창고는 곧 무너져 내렸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둘러서 그 창고가 지어지면서 그 창고는 곧 무너져 내렸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분사구문의 그 수동형 다 알아봤고요. 아무렴 여러분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반복을 좀 해주셔야 영작도 좀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 밖으로도 제대로 좀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꼭 좀 반복을 많이 해주시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건데, 우선 명언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I was sure of. 자, 여기서 be sure of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be sure of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에 관해 확신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확신하다. 이 정도의 뜻인데,
자, 여기에서는 과거형이니까 나는 확신했다. everything. 모든 것에 관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나는 모든 것에 관해 확신했어. 나는 모든 것에 관해서 확신에 차 있었다가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까, 일종의 철부지죠. 그러니까, 저도 한 20대 초반 때는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를 많이 부리고 노력을 정말로 많이 기울이고 들인다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있잖아. 나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확신이 다 차 있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나왔죠. 이 세미콜론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강사분들, 저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맥에 맞게끔 적절히 해석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세미콜론이라는 건요. 얘는 경우에 따라서 but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and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서는 뭔가 플러스 내용이 나왔는데 뒤따라서 마이너스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but 정도로 처리를 해주셔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and 그러니까 뭔가 나열적 개념이다.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and 그리고 정도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but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있잖아. 젊었을 때 그때는 나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확실히 닫혀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약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뭔가 but으로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in a few years 몇 년 안에 여기서 몇 년 안이라는 건 몇 년 뒤에라고 읽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콤마 보이십니까? 여기에 콤마 있고 여기에 콤마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having은 그쵸 완료 분사 구문이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BPP 수동태도 잡혀 있죠. 그래서 오판되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해석적으로 처리가 잘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mistake는 무언가를 오해하다, 오판하다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BPP 수동태를 걸어버렸으니까 오판되다가 맞겠죠? 거기에다가 having PP 완료형을 딱 걸었으니까 오판되고 난 후에, 오판받고 난 후에 그래서 수천 번 정도로 읽을게요, 편의상. 그래서 수천 번은 내가 오판받고 난 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젊었을 때 있잖아. 야, 내가 다 해줄게.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을 거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확신에 많이 차 있네. 그럼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겠네. 라는 생각이지.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을 뭐 하냐면 오판하게 되죠. 이해됩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오판하고 나는 오판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쵸. 오판되고 난 후에 여러 번이나 수천 번이나 오판되고 난 후에 그럼 어떻게 되겠니? 타인들 야, 쟤 사기꾼이야. 예전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나는 그래서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수천 번이나 오판받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I was not half so sur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원급 얘기할 거거든요. 즉 비교급 원급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꼼꼼히 그냥 해석만 좀 잡아드릴게요. 봐봐. 여기서 이제 as 있죠. 그 뒤따라서는 be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갑다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as 다음에 I was before 지금 여기 부분이 be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해석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be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 처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as부터요. 여기 before까지를 be만큼이라고 읽어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던 것만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의미상 생략된 한 단어를 좀 살려보면 sure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확신했던 것만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좀 더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 참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의미화 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 so는요 그만큼이라고 읽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만큼이라고 읽을 건데 거기 앞에 지금 half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에서 절반이라고 읽는 거야. 절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반만큼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반만큼 확신하지도 못했다가 되겠죠. 되나요? 자, 이거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잘 봐봐. 나는 절반만큼도 확신하지 못했어. 근데 무엇에 관해서? 대부분의 것들에 관해서.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할게요. 내가 수천 번 오판 받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내가 틀렸나 보다. 확신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만큼에서 그것의 절반만큼도 대부분의 일에 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깨달은 거지. 철이 없었죠? 지금은 철이 쭉 드는 거죠.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풍파에 부딪히고 고생도 해보고 하니까는 내가 확신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판단이 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그리고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I am hardly sure. 여기서 hardly라는 건 not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not. 그래서 거의 확신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죠?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자신감 뿜뿜하는 시절에서 고생, 파란만장한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지금에서는 나는 거의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 뭐에 관해서? anything.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벗은요, 제외하고 정도로 읽거든요. 제외하고. 그래서 what God has revealed to m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what절을 한 번만 해석적으로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에게 밝혔고 지금도 그런 것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최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이 나에게 밝혀주었던 것, 바로 그것 제외하고는 그 아무것도 나는 이제 거의 확신할 수가 없어. 되셨습니까?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철부지 시절을 지나서 지금의 성숙된 단계에서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좀 힘이 붙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좀 힘든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한번 해석해보고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길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나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었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오판받고 오인받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난 이후에 됐죠? 그래서 수천 번 정도 그렇게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난 이후에 나는 그 절반만큼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 대부분의 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전에 그랬던 것만큼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나는 거의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어. 다만 뭘 제외하고, 그치? 신이란 존재가 나에게 이렇다라고 밝혀주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존 웨슬리라는 분은요, 이제 뭐 감리교, 여기 지금 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종교 쪽이죠. 네, 감리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